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스케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면을 생성하면은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방향이 그 부분은 뒤집힌 면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입체를 만들다 보면은 그 안쪽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안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집힌 면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안쪽인데 뒤집힌 면이죠.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따지고 보면. 그 상태에서 이대로 이거를 자, 면을 선택하고 P키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그대로 올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보세요. 다 정상적인 면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다 바깥쪽이잖아요. 이 면을 지워 보면은 보세요. 안에는 다 색깔이 푸르스름한 뒤집힌 면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건 뒤집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작업을 이리저리 하고 면을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어쩌다 그걸 발견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면은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저 모델링 할 때 팁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 면을 그릴 때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부터 세로로 그리면 안 되나? 모르시면 힘들어요. 모르시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 렉탱글 툴 R, 단축키 R이죠. 이 상태에서 그 키보드의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맨 오른쪽 화살표는 딱 누르면은 X축, X축으로 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X축으로 보고 S축을 보면서 면이 생성돼요. 그럼 이렇게 세로 세워서 X축. 이 X축, 이게 면이 X축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에는 화살표 맨 왼쪽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위로 해볼까요? 자, 녹색 선이 살짝 생성되죠? 자, 여기 보면은 녹색 Y축으로 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상단 화살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맨 밑에 아래 화살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자, 이 색깔이 보여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은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최근에 드로잉한 모델링한 그린 평면을 그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릴 때 여기 아래 화살표를 그리고 하면은 평면이 자, 여기에 X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살표 아래를 누르고 하면은 세로로 같은 자, 에러 타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졌네. 오늘의 그 강좌 내용은 우리가 스케치북에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물론 뭐 다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이 정상적인 면이 아니라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생기는지 이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진 못하고, 작업하는 도중에 뭐 일반 면 만드는 방식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어쩌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이제 막 렌더링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하늘을 봤는데, 천정을 봤는데 벽지는 없고 하늘이 보이는, 막 벽이 투명해 보이고, 이런 경우를 제가 가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걸 확인을 해서 꼼꼼히 그 모델링을 할 때 잘 관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제가 그 어떤 샘플들을, 제가 지금 스케치업에서 뭐 모델링 하는 거를 다 보여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대충 해서 대략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벽면에다가, 벽면에 PNG 배경이 없는 이미지로 매핑을 했을 때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소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비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몸속에 뭐가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것만 메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점선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정상적인 면에다가 매핑을 한 거고, 이렇게 위에도 정상적이죠. 벽 다 보입니다.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뒤집힌 면은 뭐냐면 이따 저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데는 정상적인 면이라고 제가 글씨를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렌더링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뒤집힌 면, 색깔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뒤집힌 면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면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쪽도 정상적인 면이죠. 이 안에, 여기가 바로 이 건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 정상적인 면, 그리고 내부 속에 비어 있는 부분은 뒤집힌 면, 뒤집힌 면으로 되어 있죠. 건물들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제가 이제 선을 이용해서 한번, 라인 툴을 이용해서 얘하고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얘하고 연결.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 생성됐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내부가 뒤집힌 면이 되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정상적인 면이 됩니다. 색깔이. 자,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펜으로 한번 살짝 연결만 하면 면이 딱 생성되죠. 정상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그죠? 뒤집으면 비정상적인 면이 생겼죠. 뒤집힌 면. 자, 여기는 일부러 열어 놓겠습니다. 가서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하늘에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한쪽 면을 단면으로 해갖고 한쪽 면이 없게 만드는 거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는 선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을 잘못 그려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원래는 의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도 뒤집히면 나중에 다 확인하러 갈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는 뒤집힌 면에다가 매핑을 한 거고, 요거는 정상적인 면에다가 매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뒷면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앞쪽 면은 뒤집힌 면이란 얘기예요. 뒤집힌 면에 매핑을 한 거고, 자, 여기는 정상적인 면에 매핑했기 때문에 뒤쪽이 뒤집힌 면이 된 거죠. 뒤집힌 면에 이쪽 글씨를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긴 그러고 아예 제가 매핑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원래 그냥 모델링 된 그 상태 그대로예요. 여기 매핑이 안 되고 여기 매핑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트윈모션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무료로
11월 달까지, 올해 11월 달까지 무료로 배포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운받아 놓은 거는 평생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뭐 11월 달 이후에 다시 나오는 버전들은 뭐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닫고,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여기서 오픈, 여기에 매핑 면 뒤집힘 설명 열기,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자, 이게 들어왔죠? 이동합니다. 거리를 굉장히 멀리 갔네. 자, 게임에서 WSD,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3D 모델링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게임처럼 하게 되네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따로 여기 있는 매테리얼 이런 매테리얼의 이런 재질감들을 여기에 아직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본 상태예요. 얘가 지금 공중에 조금 떠 있는데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으로 좀 내렸죠. 너무 내려서 여기 바닥이 없어져 버렸네. 바닥이 그냥 두께가 있는 바닥이 아니었어 가지고 조금 내렸는데도 이렇게 넘쳐 버렸. 조금 올릴까요, 그럼? 자, 일단 바닥이 이제 바닥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부터. 자, 뒤집힌 면에 매핑했다. 그럼 한번 뒷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뒷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뒷면은 아무 일 없네요. 이 소프트웨어마다 차이가 있나 봅니다. 여기도 뒷면에서 봤을 때 아무 일 없어요. 여기도 뒤집힌 면인데 아무 일 없습니다. 정상적인 면에 아무 일 없죠. 매핑이 안 한 상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 내부에 뒤집힌 면인데도 아무 일 없죠.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매핑한 거죠. 매핑한 거 돌아가면서 봐도 아무 일 없습니다. 여기만 투명한 정보를 담은 PNG로 매핑한 부분만 지금 그대로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 비어있 속에 뒤집힌 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트윈모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크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뒤집힌 면이건 뭐건 여기다가 한번 제가 텍스처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로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되나? 아이고, 뭐가 선택된 거야 지금? 아니, 얘들이 이게 여기가 뒤집힌 면이니까 여기가 뒤집힌 면을 클릭하니까 선택이 안 됩니다. 이 다른 배경이 선택이 되네요. 정상적인 면을 선택하니까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고, 자,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 뒤집힌 면에다가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매핑이 안 돼요. 여기는 매핑하니까 다 투명해지죠. 역시 뒤집힌 면에는 매핑이 안 된다는, 렌더링 엔진에서 매핑이 안 된다는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택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물론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스케치업에서 매트리얼, 색상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다 같은 매트리얼로 인식을 해서 그걸로 다 교체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금속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럼 금속으로 다 바뀌죠. 이렇게 금속으로 다 바뀌어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제가 막 헷갈리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뒤집힌 면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저게 뒤집힌 면이 아니었나?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글라스. 자, 면에 자, 여기 지붕 매핑한 거는 정상적인 면에다 했기 때문에 잘 보이죠? 정상적인 면. 자, 여기는 제가 유리 재질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 이곳에다가 다시 다른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여기 뒷면에 플라스틱을 넣었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어차피 다 같은 아무것도 안 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걸 쓴다면은 다 같은 매티리얼끼리, 같은 텍스처끼리 다 똑같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투명 뒤집힌 면은 선택도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세요. 뒤집힌 면 아무것도 안 한 면이죠. 그러니까 매핑이 안 돼 있는 모델링 그대로 순수 다 아까 여기 천정 선택하면서 여기가 다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자, 트윈모션에는 이런데 루미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루미온에서도 지금 불러온 상태 그대로 뭐 다른 손을 안 대고 한번 봤는데 이렇게 뒤집힌 면이나 뭐 정상적인 면이나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의심스럽네요. 자, 이렇게 이거는 뒤집힌 면에다 매핑, 정상적인 면에 매핑. 뒤로 돌려봐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트윈모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습니다. 뭐 틀린 게 없어요. 트윈모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매핑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역시 똑같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에 재질면을 클릭하면 여기서는 같이 그러니까 그 텍스처한 매핑된 같은 종류끼리 다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핑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매핑이 안 한 것끼리 모여서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까지 여기도 매핑을 안 하고 왔죠. 이쪽 면도 매핑을 안 하고 왔으니까 다 똑같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유리를 갖다 딱 찍으면은 그냥 다 투명해지죠. 반사율 같은 거 증가시키고 이렇게 반사를 하면 투명도, 재질, 광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했을 때 같이 뒷면이지만 잘 안 보이죠? 투명해서. 여기는 지금 하늘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여기 속에 트윈모션하고 별 다른 건 없네요. 조금 아까 그 선택이 안 됐다는 거, 여기서는 선택이 그냥 된다는 거, 여기 마찬가지. 여기 유리 재질로 갔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매핑을 안 하고 오면은 스케치에서 매핑을 안 하고 온다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 했다는 것도, 뒤집히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고 오는 거, 당연히 뭐 색깔을 넣든 뭘 넣든 무조건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이렇게 뭘 이쪽에서 매테리얼을 따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한 놈들은 다 같이 그룹 같은 부류로 인식을 해서 다 보세요. 여기 보면 바깥 저기가 다 보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뒷면이 다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그죠? 여기는 벽지로 했기 때문에,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긴 목재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까 여기 매핑을 안 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저쪽에 매핑 안 한 부분 선택했더니 여기까지 다 선택이 돼서 유리 재질로 지금 매핑이 돼서 하늘이 뻥 뚫리기 보이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서 위에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붕에 매핑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어차피 스케치 시업에서만 이 작업을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 웹툰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만화 그림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또 뭐 건축 시각화나 아니면 영상이나 뭐 이런 쪽에 쓸 때는 당연히 그 매핑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매핑 없이 들어오거나 뒤집힌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쳤고 스케치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썸네일을 위해서 2D로 엑스포트 하겠습니다. 2D 이미지 내보내기, 2D 그래픽, 여기에 JPG로 내보내겠습니다. 옵션에 보면은 해상도가 이렇게 8000에 4538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그 조감도나 뭐 이런 소스를 쓰기 위해서 좀 고해상도로 맞춰 놓은 거고요. 이 상태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엑스포트. 다 갔죠?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 그래픽카드가 신나게 돌아가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